여러분 혹시 새우 좋아하시나요? 저는 새우를 너무 좋아해서 새우가 들어간 음식은 물론이고 과자도 새우맛 과자를 가장 많이 먹는데요. 새우는 장수의 상징이자 바다의 자양 강장제로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식재료입니다. 쫄깃하고 탱글탱글한 식감과 담백하고 달달한 감칠맛이 가득하여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해산물인 새우는 특히 세계 1위의 장수 국가인 일본에서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새우의 무려 3분의 1이나 소비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크기가 큰 대하와 보리새우, 꽃새우, 참새우 등 맛도 크기도 다양한데요. 큰 새우는 찌거나 구이용으로, 중간 크기 새우는 튀김 요리에, 작은 새우는 전이나 볶음 요리로, 아주 작은 새우는 마른 반찬이나 새우젓으로 많이 드십니다. 추운 바다에서 맛의 절정을 맞는 새우는 지금이 딱 제철인데 단백질과 칼슘은 물론이고 피로 회복에 으뜸인 아르기닌과 타우린, 그리고 항암의 최고인 키토산까지 가득하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새우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새우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새우와 최악의 궁합은 바로 카페인 음식입니다. 녹차나 커피, 탄산음료, 그리고 초콜릿 같은 음식에는 카페인이 들어있는데요. 새우와 함께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새우가 뼈와 근육 건강에 최고인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새우는 칼슘의 함량이 제일 높은 해산물로서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밀도를 높여주므로 골다공증 예방에 최고인 음식입니다. 또 새우에 가득한 단백질과 키토산 그리고 미네랄이 몸속에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고 필수 아미노산을 가득 보완해주기 때문에 더 좋은데요. 심지어 새우 속 비타민, 특히 셀레늄 성분은 항산화 작용에 으뜸이라 세포막과 DNA 손상을 입히는 물질 자체를 파괴해서 노화를 지연시켜 주기까지 합니다. 혹시 새우는 굽은 허리도 편다는 속담을 들어보셨나요? 노인의 굽은 허리를 펴게 할 만큼 맛도 좋고 뼈와 근육 건강에 최고일 뿐만 아니라 젊음을 되찾아준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새우와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을 함께 드시면 칼슘과 미네랄을 하나도 섭취하실 수 없습니다. 바로 카페인이 새우 속 좋은 성분들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위해 새우를 껍질과 꼬리까지 챙겨 드셨지만 카페인 음식과 같이 드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는 녹차 또는 커피 같은 카페인 음료는 새우를 드시고 한두 시간 후에 드셔서 새우의 칼슘과 미네랄 그리고 비타민을 온전히 섭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최악의 새우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건새우입니다. 새우를 말려서 드시면 수분이 빠지고 영양 성분이 농축되어 좋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새우 껍질에는 키토산이라는 식이섬유가 가득합니다. 항암과 면역력에도 좋지만 특히 뇌 건강에 좋습니다. 뇌세포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서 인지 능력과 기억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것이죠. 게다가 새우에는 피로회복제의 원료로 쓰일 만큼 훌륭한 타우린이 가득한데요. 이 타우린이 우리 몸의 피로, 물질과 독소 해독을 담당하는 간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새우 꼬리와 껍질에 특히 많이 들어있어서 껍질채로 말린 건새우를 드시면 이 좋은 성분을 고스란히 드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건새우를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계신데요. 바로 통풍이 있거나 신장이 약해서 순환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렇게 좋은 새우에는 딱 하나의 큰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통풍을 유발하는 퓨린 성분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풍이 있거나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새우를 말려서 성분이 농축된 건새우를 드시면 더 위험해지는 것이죠. 실제로 건새우는 100g당 무려 750mg 정도로 퓨린의 함량이 심각하게 높습니다. 맥주 다음으로 통풍 환자들에게 최악인 음식으로 손꼽히기도 하죠. 맛과 영양이 좋아 조리식품으로 자주 사용되는 건새우이지만 통풍이 있거나
요산 수치가 높고 신장이 약한 분들은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새우와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갑각류 알러지가 있는 분들입니다. 어렸을 때 새우를 맛있게 먹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새우를 먹을 때 입 주변이나 목이 간질간질하신 분들 계신가요? 새우와 같은 갑각류의 알러지는 후천적으로 성인이 되고 나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물을 함께 드시면 알러지 반응을 억제해주기도 합니다. 바로 무의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항균과 살충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러지의 경우는 개인에 따라 증상이 매우 다르고 심한 경우 급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니 새우를 드셨을 때 기도가 붓거나 입술 주위가 간지럽고 두드러기나 발진이 생기신다면 앞으로는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새우와 궁합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새우와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천연 소화제와 항암제로 불릴 만큼 대단한 효능이 가득한 채소인데 새우와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새우의 키토산이 면역력과 암 예방에 좋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시지요? 하지만 사실 새우의 항암 효과는 아스타크산틴이라는 성분에서 출발합니다. 녹황색 채소에 가득한 기적의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은 당근과 시금치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항산화 효과가 매우 뛰어나지만 딱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나치게 섭취하면 뼈가 약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타카로틴의 몇 배나 되는 항산화 효과가 있지만 부작용이 하나도 없는 기적의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새우 속에 들어있는 아스타크산틴 성분입니다. 실제로 각종 암에서 암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엄청난 항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게다가 새우 속 키토산이 면역력 자체를 높여서 각종 바이러스와 염증을 해소해주고 독소를 싹 제거해주니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양배추와 새우를 함께 드시면 항암을 위한 기적의 음식 궁합이 됩니다. 십자화과 채소의 대표 주자인 양배추의 설포라판 성분은 암을 예방해줄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에까지 좋은 효능이 가득한데요. 새우의 아스타크산틴이 키토산과 함께 작용하면 더 훌륭한 효능을 냅니다. 또한 새우의 부족한 식이섬유와 비타민C를 양배추가 보충해주니 최고의 찰떡궁합이 되는 것이죠. 새우와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표고버섯입니다. 앞서 새우에는 칼슘이 가득 들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새우의 칼슘 흡수율을 무려 20배 이상 높여주는 기적의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새우의 부족한 비타민을 채워주고 표고버섯의 에리타데닌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주니 새우를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새우가 콜레스테롤 덩어리라고 오해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새우에 대한 오해를 여기서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새우 자체에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와는 관계가 없는데요. 실제로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주는 콜레스테롤 수치는 섭취하는 음식이 아니라 간에서 합성되는 내인성 콜레스테롤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음식을 통해 많이 드신다고 해서 수치가 확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새우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불포화 지방산과 오메가3도 가득하기 때문에 새우 자체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잘 이룬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드시더라도 꼭 표고버섯과 함께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새우와 궁합이 좋은 음식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치매 예방과 뇌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뇌를 잘 알고 뇌에 좋은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우리의 뇌신경은 60%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일부는 필수 지방산인 리놀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리놀산이 가득한 음식을 잘 챙겨 드셔야 할 텐데요. 놀랍게도 돼지고기에는 무려 소고기의 5배나 되는 리놀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뇌 건강과 치매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돼지고기를 챙겨 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양질의 단백질도 가득하고 비타민 B까지 가득하니 돼지고기가 참 좋은데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돼지고기가 찬성질의 식재료라서 체하기 쉽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때 새우젓을 함께 드시면 해결됩니다. 돼지고기 수육이나 보쌈을 새우젓과 함께 드시거나 국밥의 간을 새우젓으로 하시죠. 다 이유가 있답니다. 작은 새우를 소금에 절여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효소들이 생기는데요. 특히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해주는 효소가 생겨서 기름진 돼지고기의 소화를 완벽히 도와주는 것이죠. 또한 찬 성질의 돼지고기를 따뜻한 성질의 새우가 중화시켜주니 소화기관을 보호해줍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참으로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 앞으로는 꼭 새우와 돼지고기를 함께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멸치 좋아하세요? 저는 멸치로 만든 반찬은 물론이고 멸치 육수로 만든 시원하고 칼칼한 된장국이나 국수 등 멸치가 들어간 음식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멸치는 칼슘의 제왕이라 불릴 정도로 칼슘이 많이 들어있으며 우리 밥상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데요. 시원하고 깊은 감칠맛을 더해주는 멸치는 밑반찬부터 시작해 국물 요리에 육수까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재료로 정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멸치는 칼슘이 풍부해서 뼈 건강은 물론이고 에너지 생산을 조절해주는 핵산이 특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또한 지능 발달에도 효과가 있는 고도 불포화 지방산인 EPA, DHA가 각각 9.2% 그리고 14.1%나 들어있어 건강을 지향하는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고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멸치를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멸치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멸치와 상극인 첫 번째 음식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고소하고 영양 만점인 국민 밑반찬 멸치볶음. 더 고소한 맛을 위해서 멸치볶음에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등을 듬뿍 넣어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멸치에는 다른 생선들에 비해 무려 10배가 넘고 우유에 비해 5배가 넘는 엄청난 양의 칼슘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멸치에는 뼈 건강에 좋은 영양 성분이 듬뿍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 뼈 밀도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하는 음식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견과류에는 체내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피트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피트산 성분은 단단한 씨앗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자연 독성 물질인데요. 사람에게 큰 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장 속에서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그네슘, 아연, 철분 같은 다른 미네랄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칼슘을 섭취해도 뼈로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칼슘은 혼자서 뼈로 흡수되지 않고 다른 여러 미네랄들과 상호작용이 있어야만 뼈에서 흡수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피트산 성분이 이러한 미네랄 흡수도 방해하기 때문에 견과류와 멸치는 궁합이 맞는 음식이 아닙니다. 칼슘은 보충제로 흡수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하지만 뼈 건강을 위해서 멸치를 비롯하여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어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칼슘을 보충제로 먹었을 때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6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칼슘 보충제 섭취 시 관상동맥에 석회질이 쌓이면서 심장병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부작용의 우려가 매우 크니 칼슘은 반드시 균형 잡힌 식단과 자연식품으로 섭취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견과류와 함께 멸치볶음을 먹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멸치볶음에 꼭 견과류를 넣고 싶은 분들에게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50에서 60도 정도 되는 따뜻한 물에 담가서 하룻밤 정도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트산 성분의 약 3분의 1 정도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떫은 맛이 나는 속껍질도 가볍게 벗겨내실 수 있으니 벗겨내고 드시면 좋답니다. 두 번째로 멸치볶음과 상극인 음식은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은 단맛을 내는 가장 편하고 또 익숙한 방법이긴 하지만
설탕이 만성염증의 주범이라는 사실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설탕은 독소를 만들어내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며 또 장 기능을 저하시키고 혈관벽이나 췌장 등의 기관에 붙어 염증이 생기게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만성염증이 증가하면 우리 몸에서 뼈를 녹이는 파골세포가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뼈가 약해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멸치를 볶을 때는 설탕 대신에 매실 액기스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말린 양파 껍질 가루를 활용해서 함께 볶으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멸치와 상극인 경우는 고혈압 환자입니다. 2018년도 국내 대학교 한 연구팀에서 480가구를 분석한 결과 100g당 염도가 4.5%로 가장 높은 반찬이 멸치볶음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배추김치, 양파, 장아찌, 연근조림, 고등어조림, 제육볶음 등이 약 1에서 2% 정도의 염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멸치볶음은 달달한 맛이 나기 때문에 짠 반찬이라고 잘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멸치는 부패가 매우 빠른 생선이기 때문에 잡은 후에 바로 배에 소금을 넣고 삶은 후 육지에서 건조해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멸치가 유통 과정에서 부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염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멸치는 대표적인 고나트륨 음식이랍니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의 경우 멸치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WHO의 1일 소금 섭취 권장량은 5g, 그러니까 한 티스푼 정도 되는데요. 나트륨으로 치자면 2000mg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이 10에서 15g 정도이고 이는 나트륨 4000에서 6000mg 정도이므로 어마어마한 양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양인의 경우 85%가 소금을 먹을 경우에 몸 밖으로 잘 배출하지 못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혈압을 상승시키는 소금 민감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금을 적게 먹더라도 혈압이 크게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혈압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뇌경색이나 심장병 같은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염도가 높은 음식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 멸치는 15g당 소금 1g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멸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찌개, 김치, 젓갈, 장아찌와 같은 염도가 높은 다른 반찬들도 함께 먹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고혈압 환자의 경우 멸치볶음은 한 끼에 한두 스푼 정도만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번째로 멸치와 상극인 경우는 위장병이 있는 분들입니다. 평소 짜게 먹는 식습관이 크게 위험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위장인데요. 여러 가지 암 중에서 위암 발생은 유독 소금 섭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금은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여부와 무관하게 위장 점막을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위암 발생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헬리코박터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멸치를 비롯해 염도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면 이러한 손상은 더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염이 있거나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또는 헬리코박터균 양성 진단을 받은 분들이라면 염도가 높은 음식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멸치와 상극인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통풍이 있는 분들입니다. 통풍은 관절의 요산 결정체가 축적되어서 염증과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은 요산을 많이 생기게 합니다. 멸치는 퓨린 고함량 식품군에 속하는데요. 따라서 통풍 환자분들은 멸치 과잉 섭취를 꼭 피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고퓨린 음식만 줄인다고 통풍 발생이 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산은 체내의 대사 과정을 통해서 생성되기 때문에 내장 지방, 체중, 혈당, 혈압 관리 등을 관리하셔야 하고 설탕 섭취도 줄여야만 그 수치를 감소시킬 수 있답니다. 멸치는 좋은 식품이지만 염도와 퓨린 함량이 높기 때문에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멸치를 볶을 때도 그냥 볶지 마시고 먼저 물에 어느 정도 담가 두었다가 헹궈서 나트륨을 빼낸 후에 프라이팬에 볶아서 섭취하시면 염도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기에 더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멸치와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멸치와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꽈리고추입니다. 꽈리고추는 한의학적으로 관절 및 뼈 그리고 근육의 혈액과 산소 공급을 돕는 약재로 사용되는 매우 뛰어난 식품입니다. 꽈리고추에 들어있는 지용성 비타민 K는 뼈의 구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인 오스테오칼신 생산을 촉진해줍니다. 또한 섬유질, 철분, 비타민 A는 멸치의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꽈리고추의 철분은 멸치의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을 지켜줍니다. 게다가 멸치의 지방 성분은 꽈리고추의 베타카로틴 흡수를 높여주기 때문에 눈 건강 관리에도 효과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따라서 멸치와 꽈리고추는 몸에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멸치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식초입니다. 일반적으로 멸치볶음 요리에 식초를 넣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텐데요. 그런데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성분이 멸치에 들어있는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또 식초는 멸치의 비린내를 담당하는 트리메티라민 성분을 중화시켜 멸치의 비린내를 제거해줍니다. 멸치를 150g 정도 볶을 때 식초 2숟가락 정도를 넣어서 같이 볶아주시면 좋답니다. 그리고 멸치는 크기에 따라서 활용하는 방법에 차이가 나는데요. 큰 멸치는 주로 육수를 낼 때 많이 활용하고 그 외의 멸치들은 주로 멸치볶음을 할 때 사용됩니다. 그런데 멸치볶음을 할 때는 뼈 건강을 위해서 가능하면 크기가 가장 작은 잔 멸치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멸치 100g당 오메가3 함량이 잔멸치는 2.54g, 중멸치 1.18g, 대멸치 1.39g으로 잔멸치가 약 2배 정도 오메가3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도 식초의 아세트산처럼 칼슘 흡수를 도울 뿐만 아니라 뼈를 만드는 조걸세포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멸치볶음을 할 때는 잔멸치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멸치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건강에 필요한 대부분의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 나이가 들수록 더욱 챙겨 먹어야 하는 음식인데요. 특히 계란에는 뇌 건강에 좋은 콜린 성분이 풍부해서 언어와 인지 능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식품입니다. 실제로 핀란드 대학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1개 이상의 계란을 꾸준히 섭취하면 치매 증상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멸치와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멸치의 칼슘과 계란의 단백질이 서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요. 멸치의 칼슘이 뼈 건강을 야무지게 챙겨줄 때 계란의 풍부한 콜린과 레시틴 성분은 인지 능력과 기억력 증진을 도와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계란에 들어있는 유신은 우리 몸에 튼튼한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잊지 마시고 멸치를 삶은 계란 또는 계란말이와 함께 드셔서 치매 예방을 비롯하여 뼈 건강과 근육 건강까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먼저 멸치를 견과류와 드시기보다는 꽈리고추, 식초 그리고 계란과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고혈압 환자, 위장병이 있는 분들, 그리고 통풍이 있는 분들은 멸치의 과잉 섭취를 주의하셔야 하며 건강 상태에 맞는 염분 섭취를 위해서 반드시 주치의와 식단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미역 좋아하세요? 저는 어릴 적부터 미역국을 정말 좋아했는데요. 꼭 생일이 아니더라도 미역국을 먹는 날에는 마치 생일인 것처럼 기뻤고 맛있게 미역국을 먹었던 게 생각납니다. 아이를 낳은 산모들이 꼭 챙겨 먹는다는 미역국? 실제로 미역에는 다량의 철분과 요오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혈액의 세포 성분을 형성하는 조혈작용을 통해 혈액의 생성을 돕고 혈액의 원활한 흐름을 도와주기 때문에 출산한 여성의 건강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역에 들어있는 후코이단이란 성분은 우리 몸에 발병되는 암세포를 스스로 사멸하고 돕는 역할을 하면서 암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고 면역을 증강시키는 등 우수한 항암 효과를 나타내며 특히 미역의 뿌리 윗부분의 두꺼운 미역귀에는 줄기보다 무려 7배 많은 양이 함유되어 있어서 섭취 시 더욱 강력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 밖에도 미역의 클로로필, 라미닌, 후고스테롤,
A고사 판타엔산 등 이름도 생소한 다양한 성분들인 우리의 몸을 정화하여 노화를 예방하고 암과 함께 심장질환, 뇌졸중 등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에 좋고 맛도 좋아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미역을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몸에 좋은 미역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미역을 먹었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와 이와 반대로 미역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챙겨가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미역이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바로 파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다양한 요리에 곁들여지는 파는 신선한 맛과 향을 더해 음식의 완성도를 높이는 고마운 채소입니다. 그러나 파가 미역과 만나게 되면 서로의 장점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상극이 된다고 하는데요. 미역에는 식이섬유, 미네랄, 단백질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된 음식입니다. 말린 미역 100g에는 칼슘이 무려 950mg이나 들어있는데 이는 칼슘의 왕이라 불리는 우유의 9배에 달할 정도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노년에 부족한 칼슘을 채워줘서 나이가 들면 발생하기 쉬운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 등을 예방해주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칼슘이 풍부한 미역을 파와 함께 먹게 되면 미역 속에 함유된 칼슘이 파에 함유된 유황과인 성분을 중화하는 데 모두 허비되는데 이는 즉 파가 미역의 칼슘이 몸에 흡수되는 걸 방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미역의 미끄덩거리는 성분이 바로 미역의 수용성 섬유질인 알긴산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체내에 쌓여있는 노폐물과 중금속 그리고 독소 등과 함께 혈액 속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흡수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좋은 성분이지만 미끈거리는 특성 때문에 파와 함께 먹었을 때는 식감이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두 음식은 따로 먹었을 땐 최고의 식품이 되지만 함께 먹으면 맛도 영양도 모두 효율이 떨어지는 서로 최악의 궁합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 따로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역이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미역을 너무 자주 먹는 것입니다. 미역으로 만든 음식, 그 중에서도 미역국은 끓이기도 쉽고 맛도 좋아. 커다란 솥에 한번 끓여놓고는 하루 세 끼를 모두 해결하는 경우가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이렇게 미역을 자주 먹으면 오히려 우리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미역에는 요오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 요오드는 목 앞쪽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인 갑상선에 꼭 필요한 영양소로 이곳에서 분비되는 갑상선 호르몬으로 인해 신진대사, 성장 발달, 생식, 정신활동 등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기관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요오드를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 생성 과정에 문제를 일으켜 갑상선 질환의 발병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실제로 가톨릭대 식품영양학과의 조사에 따르면 요오드를 하루 평균 1154 마이크로그램 먹는 사람은 139 마이크로그램 먹는 사람보다 갑상선 질환에 걸릴 확률이 1.6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갑상선학회와 한국영양학회에서 정한 성인 기준 1일 요오드 권장 섭취량은 150 마이크로그램 정도인데 한국인은 평균 400에서 500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요오드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말린 미역 100g에는 요오드가 무려 8,700 마이크로그램 들어있으며 미역국 한 그릇에 들어가는 미역에 최소 7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요오드가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를 쉽게 접하는 데다 추가적으로 혈액순환과 변비 등을 개선하고자 다시마 가루 같은 건강식품 등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오드를 과잉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이 건강한 사람은
요오드가 과잉 섭취되더라도 필요한 양만큼만 몸에 흡수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지만 일전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는 항진증 등의 갑상선 질환 병력이 있거나 갑상선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의 경우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며, 건강하더라도 과잉 섭취가 지속된다면 분명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역이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미역국에 들어가는 기름입니다. 흔히 미역국을 끓이기 전에 먼저 미역과 소고기를 참기름이나 들기름에 달달 볶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렇게 기름에 볶으면 고소하고 깊은 풍미가 더해져서 미역국의 맛을 한층 더 높여주지만, 이러한 행위는 자칫 우리 몸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참기름과 들기름의 발연점 때문인데요. 발연점이란 기름의 온도가 올라가면 연기가 발생하면서 화학물질이 급격하게 발생하는 온도를 말하는데, 발연점은 기름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심지어 같은 종류의 기름이라고 해도 순도나 생산 방식에 따라 발연점이 바뀌기도 합니다. 기름은 가열하면 할수록 산패가 많이 일어나 맛과 성분이 변하게 되는데, 특히 참기름과 들기름의 발연점은 약 160도 정도로 우리가 주로 요리에 사용하는 기름 중에서는 가장 낮은 편이라서 다른 기름에 비해 더욱 쉽게 산패가 진행됩니다. 무엇보다 참기름이나 들기름은 미역국처럼 팬이나 냄비에 넣어 높은 온도에서 볶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발암물질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발생하게 됩니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간에게 암을 유발하는 확실한 발암물질 1급으로 지정할 만큼 아주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벤조피렌은 세포 돌연변이를 유도해 위암이나 간암, 피부암, 방광암 등의 각종 암발병률을 높이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되는 연기가 폐를 통해 흡수되어 폐암의 발병률을 크게 높이게 됩니다. 참깨나 들깨에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지만, 이 불포화 지방산이 고온에 닿을 경우 쉽게 산패되어 이 같은 유해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참기름과 들기름은 낮은 온도에서 살짝만 조리하거나 무침 요리에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먹기 직전에 뿌려 요리의 윤기와 향을 곁들이는 정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미역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역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식초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발효식품이자 조미료인 식초는 식품 속 영양 흡수를 돕는 일종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데요. 식초와 함께 미역에 풍부하게 함유된 칼슘을 섭취하면 칼슘이 체내에서 초산칼슘으로 변하는데, 이 초산칼슘은 칼슘을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흡수율이 50%가량 높아 효율적으로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높아지는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 등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초의 초산은 체내에서 구연산으로 변환되는데, 이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장내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인체는 나이가 들수록 노화 현상으로 인해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져 영양 부족에 빠지기 쉬운데요. 이처럼 흡수율을 높여주는 음식의 궁합을 잘 맞춰서 섭취해준다면 맛과 건강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미역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두부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두부의 재료가 되는 콩에는 산삼에도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사포닌 성분은 항암 효과가 뛰어나고 노화 방지, 피부 미용, 심혈관 질환 예방 등의 다양한 효능이 있지만 체내의 요오드 성분을 몸 밖으로 빼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요오드가 부족해지면 피로를 느끼고 기억력이 저하되거나 탈모가 생기며 무엇보다 갑상선이 비대해지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요오드가 풍부한 미역과 함께 섭취하면 두부로 인해 배출된 요오드를 보충하여 체내 요오드 균형을 유지하고 서로의 영양 균형을 맞춰 좀 더 건강한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미역국에 두부를 첨가해도 좋고, 반대로 두부된장국에 미역을 첨가한다면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건강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새우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 무지개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 무지개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